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과 클래식 수다가 있는 시간 한밭 FM 클래식 한 잔의 플루티스트 심재현입니다. 비올리스트 이명진입니다. 방금 들으신 클래식 한 잔의 첫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플룻 소나타 E 메이저, 바하 작품 번호 1035 중 1악장이었습니다. 플룻의 엠마뉴엘 바유, 첼로의 조나단 맨슨, 그리고 합시코드 연주의 트레버 피녹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날씨가 나날이 너무 아름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이 진짜 높아지고 비가 온 뒤에 또 굉장히 맑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음악회도 많고 바쁜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 이번 클래식 한 잔 준비하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컨셉을 밀어볼까 하고 "우리 컨셉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바로 토스가 딱 플룻으로 하시죠. 이렇게. 아니 저희가 선생님께서 저희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플룻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음. 조수미 선생님 CD 들었던 얘기는 했는데 플룻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사실 저도 플룻이 유명한 악기지만 잘 몰라요. 어 플룻을 사실 그 생각했어요 저도. '아 플룻 독주곡을 정말 한 번도 안 들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사실 플룻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플루티스트들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플룻 곡만 듣는다. 하나는 플룻 곡만 안 듣는다. 약간 그 두 가지. 저는 플룻 곡을 잘 안 듣는 쪽인 것 같아요. 일이 없으면 꼭 음, 들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공부로서 그걸 듣지 사실은 맞아요. 딱히 이렇게 즐기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스트레스 받는다 할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워낙에 클래식 악기 중에 슈퍼스타잖아요, 플루트가. 사실. 플룻이요. 예. 예,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리고 대중성이 좀 있죠. 연주자도 굉장히 슈퍼스타가 있고. 사실 그래도 그렇다 뭐 보면은 현악기만 하겠어요? 현악기, 피아노 현악기도 이쪽은 있긴 뭐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그죠. 피아노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슈퍼스타가 딱 정립되어 있는 악기들을 보면 우리는 뭘 듣는다 하면은 누굴 딱 듣는데 아 저희 전공이 아닌 악기는 네.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근데 이 음. 사람이 진짜 프로페셔널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음. 인정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음. 매스컴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만들어진 스타일인가 이런 게 항상 음. 궁금하거든요. 음. 너네도 좋아해? 이런 거를 항상 궁금했어요.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면 어떨까? 네. 네. 뭐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 '아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나.' 너무 그런 쪽으로 음악에 대해 오히려 저는 피아노 건반 악기나 현악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사실은 음악 그 자체로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 약간 그래서 정말 그 요새 애들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밤에 '내가 진짜 플룻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냥 제가 골라온 플루티스트로서 오늘 골라온 곡은 어 열심히 공부하던 곡들 어린 시절에 꼭 밟아가야 되는 곡들 약간 이런 거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보니까 '아 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인트였고 요런 거를 배워야 됐었구나 이걸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주요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맞아요. 곡들 약간 그런 거. 예. 그런 걸로 제가 엄선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플루티스트의 어떤 성장기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네. 뭐 우리 선생님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성장했니?" 막 이러시겠지만 그래도 여튼 오늘의 컨셉은 바로 플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바하 사실은 전곡을 다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에 우리가 제약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가 없이 한 악장만 들었는데 너무 아름답지 네, 않나요? 예. 너무 좋아요. 날씨랑도 잘 어울리고 요새 가을이랑도 네. 이게 바하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플룻 레퍼토리 중에 가장 정말 주요 레퍼토리인 소나타를 몇 개를 남겨 놨는데 어 굉장히 아름다워요 다. 합시코드한테 굉장히 큰 포션을 준 것도 있고 근데 보통은 요 정도 지금 플룻이 멜로디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다가 첼로가 인제 네 컨티뉴를 하고. 베이스에 네. 하고 인제 합시코드가 베이스와 그런 것들을 인제 채워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트리오죠 3 명. 근데 사실은 합시코드는 거기에 안 넣기 때문에 그냥 네. 우리가 소나타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공부해야 돼서 사실은 많은 플루티스트들이 한참까지 20대 초반까지는 되게 기피하는 곡들이에요. 어렸을 때 음. 억지로 하기 때문에 콩쿨로 하고 알죠. 예 실기 시험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이 곡이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넘어서 최초로 제가 좋아하게 된 바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하의 굉장히 후기 곡 중에 하나이고, 그러니까 이미 아들 바하가 시피 바하 있잖아요. 셋째 아들. 네. 예, 그래서 그 왕궁의 그 완전히 디렉터로서 잘 나가고 있는 셋째 아들의 그 보스가 플룻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플룻 매니아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왕에게 인사하러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바하였기 때문에 나름 뭐 핸델만큼 막 대중적인 어떤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동네에선 진짜 그쵸. 난다긴다 그 하는, 예, 동네에서. 굉장히 그런 바하였는데 이제 말년에 눈도 조금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건강도 이럴 때 이 곡을 딱 써가지고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물인 거죠. 예, 명절 선물 드리듯이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미 아들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이 좀 굉장히 다정했대요, 바하가. 아, 그래요? 아버지로서. 네, 왜 우리가 자식들 가르치려고 곡 쓴 것도 있잖아요, 바하가. 클라비어 같은 그런 그 거. 다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식도 많이. 아, 그쵸. 부인하고도 사이가 네, 좋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선물로 그 곡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바쳤다는,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위법에 뭔가 대위법 오브 대위법이에요. 음, 자유가 있어요, 그 속에. 왜 우리가 대위법 그러면은 바하 시절에 쓰던 그 굉장히 이게 예, 딱딱하고 그 수직적인 모양이, 어떤 네, 모양이 너무 잡혀 있어서 우리가 거기 끼기가 되게 힘들어서 연주자들이 어려워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다 써놓고 진짜 꾸미음까지도 다 음표로 그냥 음표화했어요. 예, 그냥 우리가 넣을 게 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저도 이거 들으면서 사실 그 잘 몰랐던 곡이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봤겠지만 음, 제가 찾아서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들어보다 보니까 약간 그 세바스티안 바흐 지나면서 시피 바흐가 이제 음, 고전 시대로 비너 클래식 쪽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그 사이에 있었던 곡의 냄새가 살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몇 번 봤어요. 이거 CP 바인지 GS 바인지 제가 뭐 네. 식견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약간 잘 헷갈리더라고요. 들으신 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하가 트렌드를 그렇게 타지는 않은 작곡가인데, 그렇죠. 예, 네. 자기 세계가 굉장히 확고했고 솔직히 노년에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게 스타일을 워낙에 여러 스타일을 갖다가 용광로처럼 녹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하가 아마 뭐 어떤 스타일을 제가 보기에는 듣고 그걸 따라했다기보다 자기가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네, 들어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왜 자유가 있냐면 분명히 꾸밈으로 할 만한 음들이 다 음표화돼 있어요. 그 사실은 애기들은 어려워요. 왜냐면 그걸 다 뭔가 그 안에서 이렇게 슬렁 녹여내면서 박자 안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음표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거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자유가 느껴져요. 음, 저희도 진짜 보석 같은 파르티타 하나 있거든요. 무반주 파르티타.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어렸을 때 딱 맞춰야 돼라고 할 때는 지옥 같은 곡인데 좀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뭐 내 맘대로 무반주인데 뭐 나 혼자 알아서 하는 자유롭게 해보자. 베이직은 알고는 있지만 그 순간에 조금 굉장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음, 호흡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악기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플룻이. 보기에는 막 날아다닐 천사들이 자꾸 플룻을 부니까 그렇죠. 막 바람에다 휘르르르르 이렇게. 예. 자꾸 그리고 막 이렇게 유명 유튜버가 자꾸 풀밭에서 불고 막 이렇게 갈대와 함께 불고 막 이러니까 엄청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제약이 많은 악기인데 그리고 사실 여성적인 악기로 보이지만 이 입에 물고 있지 않고 바깥으로 플룻이 그냥 바람을 그냥 거의 버리거든요. 그러면 플룻은 그 리드 악기는 사실 그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낸 그 음. 관으로 음.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 플룻은 입술의 진동이 아니죠. 예. 진동은 그냥 맞 악기의 진동이죠. 그 악기와 그 바람의 진동. 마찰을 잘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여기 뭐지? 마찰, 그쵸. 그 저기 여기에 이 뭐죠? 입술 립홀이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립 플레이트 안에 조그맣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바람을 일부는 나가야 되고 다 들어가면 또 소리가 안 나요. 우리가 아, 그게 일부는 바람이 버려져야 되고 일부는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거에 알맞은 포션을 찾고 각도를 찾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음, 좋은 소리를 갖게 되는 그 거겠죠. 완전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쵸. 다른 모든 관악기가 다 진동이잖아요. 진동이죠. 리드가 그쵸. 진동하든 입이 브라스가 진동하든. 네. 브라스는 입술을 진동시키고 리드 다른 악기는 건지. 리드를 네. 진동하는데 플룻은 좀 네, 그래서 다른. 메커니즘이 그냥 아예 다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것만 잘 잡으면 되게 쉬운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아가지 않는 아, 이거 더 진짜 어렵더라고요. 좋아지려면 좀 오래 걸려요. 제가 관악기 말씀드렸죠. 저 단소 못 불어가지고. 단소 저도 못 불었어요. 그 진짜 단소 전. 선생님이 네. 그 저 대학교 때 다 소리가 나는데 플룻인 저만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좀 그래서 신기하네요. 예, 너 왜 너랑 너 네 입술로 하는 거야. 플룻 입술이야. 그런데 진짜 끝까지 소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버리고 일부 들어가야 되는 그 포션 못 찾은 것 같아요. 지금도. 신기하네요. 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단소를 배운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걱정했어요.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요새는 아나 모르겠는데 단소 위에 끼는 게 있어요. 리코더처럼. 물고 아, 불게 돼 있어요. 애들이 단소 소리 아예 못 내니까 재미가 없어지니까. 국악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장구 말고는. 근데 장구 같은 거는 사실은 그 뭐랄까 그 악기를 준비하는데도 제 돈이 많이 들고 학교에서 그걸 어디다 갖다 놓을 그렇죠. 수도 없고 사실 그거에 관심 있는 교장 선생님 계시지 않는 한 하기 어려운데 단소는 그냥 리코더 사주듯이 이렇게 요새 다 사주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요새는 그 계량 단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단소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뚜껑처럼 끼워요. 그럼 위는 리코더처럼 생겼어요. 여튼 플룻은 단소 어려워요. 시작은. 여튼 우리가 바하 이야기로부터 조금 플룻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다음 곡을 좀 네네.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저한테 궁금하신 거 지금 계속 네, 여쭤보고 있겠습니다. 황당한 거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카이스트 같은데 연주 가잖아요. 그럼 정말 황당한 질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그 뭐랄까 그런 황당한 질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구나. 저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그 음반 찾으면서 제가 이제 주시면 제가 음반을 찾아오잖아요. 네. 이 그 악기의 특성이 되게 잘 나와요. 그 앨범 자켓들을 보면 그래요? 그게 왜요? 거의 통일감이 있어요. 어떻게? 플룻은 어. 이번에 보니까 참 친절하게 저희를 쳐다보고 계세요. 아, 플룻들이 예, 다 이 음반들이 보면 플룻 음반들은 다 그러네. 물론 뭐 같은 사진을 쓰긴 했지만 음. 이분도 그러시고. 네, 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우아하세요. 근데 좀 남성분들도 우아하세요. 예민하기는 사람들이 근데 현악기만큼 까칠하진 않은 것 같아요. 관악기 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음. 이렇게 아름답게 저희를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뭔가 그 비올라 음반들은 당연히 이런 표시가 거의 없고요. 아, 예, 그래요? 뭔가 그 요즘 나오는 비올라 음반들은 조금 더 감각적이고 아, 요새는 그렇죠. 다 조금. 이분들 거 지금 조금 오래된 음반들이긴 해요. 그쵸. 아주 오래된 건 아니래도. 아니면은 사진이 없다든지. 그쵸. 요새는 좀 그렇게 예, 많이 뭐 하죠. 아니면 작업하는 음, 음, 사진이라든지. 특히 음, 지휘자들 사진들 보면은 뭔가 그 톤마이스터랑 이렇게 막 그 얘기하고 고심하는 있다든. 사진. 근데 이 플루티스트들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우연입니다, 밝고. 우연. 그렇죠? 예, 네네. 그렇지만 낭만적이세요. 보통은 굉장히 사람들이 차가운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예, 그래요? 예. 네. 두 번째 곡은 제가 그 아까 방금 들었던 바하를 연주했던 연주자도 에마뉴엘 바요도 전 베를린 필하모니커 수석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 마티유 듀퍼도 전 수석이었었어요. 아, 네, 베를린에 네, 네, 있었던 네, 네. 분이구나. 진짜 프랑스 연주자이지만 꽤 오래. 그래서 너튜브 같은데 보면 굉장히 연주자로서 같이 이분이에요? 나와요. 이분? 네, 맞아요. 네, 아, 엄청 잘 불어요. 진짜 잘 부는 엄청 잘 사람이에요. 보시겠죠. 예. 뭐 가져온 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굉장히 플루티스틱한 곡이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어렸을 때 시작하고 많이 계속 부는 주요 레퍼토리예요. 가브리엘 포레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작품 번호 79입니다. 플룻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티유 듀퍼, 피아노의 쿠앙하오 후앙의 연주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가브리엘 포레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작품 번호 79, 플룻의 마티유 듀퍼, 피아노의 쿠앙하오 후앙의 연주였습니다. 플룻 이렇게 물론 플룻 연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메인 레퍼투아로서 이렇게 이런 곡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포레. 너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렇게 그 플룻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음표가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막 굉장히 음표가. 많은 음표가. 근데 이렇게 전부 다 깨끗하게 들리는 건 처음 들어본 것 음, 같아요.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포레가 또 그 이 왜 사랑받는 레퍼토리는 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음표 소리가 이게 배음과 손가락 핑거링의 움직임과 뭐 그다음에 우리는 더블 텅깅이라는 그 막강한 무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 우리의 템포를 올려주거든요. 어, 더블 텅깅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트트트트 하는 게 텅깅인데 더블이라는 건 트와 트트트트트 하다 보면 이게 지쳐요. 우리가 피아노 할 때 두 번째 손가락으로만 렐렐렐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멈추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다섯 손가락이나 네 손가락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렐렐렐렐렐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도 그래서 하잖아요. 아 그거에 진짜 이렇게 그거 해요. 하기도 해요. 아 그렇죠. 예. 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트트트 하던 거를 목에서 크랑 섞는 거가 더블 텅잉이에요. 그래서 혀를 한 번 쉬게 하는 거죠. 트크트크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트크트크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트크트크트크 이게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거쳐서 음, 한 번 쉰다는 거 자체가 그게 굉장히 영원히 불 수 있게 만들어요. 진짜 그런 재능도 패시지를. 필요하겠네요. 이거 그 더블 턴깅이나 막 트리플도 막 있고 그죠. 이러지 않아요? 예, 트크트트크트 어, 뭐 많긴 한데 그 어, 발음도 사람마다 조금 음, 그 음, 계보마다 조금 예, 다르다고 예, 하더라고요. 프랑스 계보 뭐 예. 미국, 영국 뭐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곡마다 좀 틀리기도 해요. 아 어떤 거 그래요?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약하게
저는 애들이 하도 약하게 못하면 르글르그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해요. 르글르. 네, 르 하면 조금 뒤쪽에서 혀의 위쪽으로 르 이렇게 바람이 누르니까. 나오는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그쵸. 바람을 막으면 안 돼요. 근데 바람이 막혀야 또 그 소리가 나니까 그 모든 게 그런 그 기술적인 게 그냥 단숨에 딱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폴의 마지막 부분 보면 따가다가 따가다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 모든 연습과 그 피땀 눈물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진짜 피곤하죠. 네. 근데 알게 되면 굉장히 스르륵 되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플룻이 그걸 통해서 대중성을 저는 더블 턴깅이 굉장히 플룻의 대중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테크닉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 시작점이. 그러면은 그 더블 턴깅 맞죠? 네. 더블 턴깅의 그 역사가 대충 언제부터 있나요? 그게 사실 그걸 몰라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데 생각보다 우리 바로크가 요새 음악학자들이 얘기한 템포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싱글 턴깅으로도 그걸 다 하긴 하는데 싱글 턴깅도 빨리 연습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혀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래 우리 몸에서 굉장히 그 지방질이 없는 그냥 근육 자체의 그냥 그런 머슬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침 삼킬 때조차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만큼이나 제 힘이 네, 운동량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혀가. 그래서 그 혀를 근데 자기 맘대로 자기 수족처럼 부려야 되니까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바로크 시절 어느 때였었을 것 같아요. 이미 고전 시대 넘어가면 이미 더블 턴깅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고, 악기는 좀 덜 발달했어도 옛날에 그 트라베르소라고 옆으로 하는 나무 악기, 그거는 약간 구멍만 뚫려 있지 대금 형태잖아요. 그게 플룻의 조금 더 그 조상격인데, 그거 때부터도 벌써 굉장한 그 연주자들이 있었던 거 생각하면 네, 더블 턴깅은 그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도제식으로 가르치니까 자기 제자에게 가르치고, 제자가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쫙 퍼져 나간 거죠. 플룻에 그게 없었으면 플룻이 지금 같은 대중성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음색이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도. 그 악기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현악기 같은 경우도 뭐 하모닉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음 악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연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음 악기. 음역이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뭐 나중에 네, 치트키가 되는 네, 예, 그렇죠, 테크닉이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 악기의 매력이죠. 그래서 폴에는 게다가 우리가 폴의 자체의 그 음악사적인 무게를 보면 좀 그 왜 그 당시가 막 독일에서 바그너랑 막 그 진짜 그 뭐랄까 뭔가 굉장히 쫀쫀하고 막 터져 나갈 듯한 네, 음악을 막 맞아요.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는 그런 거에 어쨌든 독일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 아니었고, 뭐 보불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별로 이렇게 늘 기분 나쁜 우린 야 엄청난 적대국이잖아요, 약간. 엄청난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라이벌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지금도 네. 그렇죠. 네. 서로 인정 안 하고. 교육 체계도 너무 틀리고, 그다음에 결과물도 음악적인 결과물도. 그래서 유학 갈 때 선생님들이 너는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너는 독일하고 안 맞아. 넌 프랑스로 가라. 너는 프랑스랑 안 맞아. 넌 독일로 가라.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포레 같은 경우는 이 구름 같은 소리, 날아갈 듯한 소리, 이게 이제 프랑스 플룻 곡들의 뭐 다른 음악도 조금 그런 편이긴 하지만 특히 플룻한테 그런 소리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프랑스 음악. 근데 그게 이제 포레, 뭐 드비쉬, 뭐 이런 쪽에서 플룻하고 잘 맞은 거죠. 바람 소리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가능성이 좀 많은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물고 온전히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가 아니고 그냥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현대 작곡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면 별 소리가 다 나거든요. 그 고전에서 이제 초기 음. 낭만 시대, 뭐 브람스나 뭐 이런 뭐 드보샥 이쪽부터는 제가 보면은 사실 그 교향곡을 작곡했던 작곡가는 그 음. 교향곡의 플루티스트를 주인공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그치, 차이콥스키도 교향곡 그렇고 안에.
브람스도 그렇고. 그 대신 솔로를 안 써줬죠. 아, 솔로 그렇죠.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지만 그 플룻이라는 악기를 그냥 이렇게 독주로 딱 놓기가 아까웠던 음. 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물론 한가운데 딱 플루티스가 있지만 혼자 이게 빛나잖아요, 악기가. 관객에서 보면 악기가 어. 반짝반짝 빛나요. 아 그러겠네. 한 번도 플룻이 그렇게 안 생각 안 봤었어요. 해보셨죠? 예. 항상 플룻이 빛나요. 플룻이 딱 이렇게 어. 딱 서드까지 딱 들고 이렇게만 불면 이 세 명이 반짝반짝 반짝반짝해요. 빛나요. 그리고 곡도 뭐 브람스랑 차이코스키 뭐 제일 저희가 인기 많은 교향곡이잖아요. 거기에 뭐 항상 주인공이 그 뭐 그쵸. 감독의 뭐 왕솔로들. 페르소나라고 하면은 항상 음. 플룻이잖아요. 그 보면 작곡가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아마 아예 메커니즘이 다른 악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또 목간호중주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서의 또 플룻의 고충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발전하는 와중에 메탈로 갈아탔잖아요. 나무 그렇죠. 악기였다가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지만 동시에 나머지 친구 악기들하고는 사실은 근데 이미 모양부터 리코더에서 트라베르소로 리코더는 앞쪽으로 이제 가로필이라고 우리가 그러고 세로필이라 그러고 트라베르소가 가로필인데 우리가 가로필이로 플룻이 이제 완전히 발전이 확 되면서 그전에는 뭐 리코더나 뭐 트라베르소나 다 그냥 플룻 족이다 막 그래가지고 뭐 근데 사실 입을 만드는 모양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플룻 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냥 피리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룻이라는 게 피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로피리로 확실하게 나아가면서 메커니즘이랑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멀어진 거죠. 친족들하고. 먼 친척들이었지만 어쨌든 친척이었는데 바람을 쓰고 뭐 이런 피치나 손가락도 비슷한 것들도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어디와 어디 사이 조금 길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멀어지면서 저는 대학교 때 목강어중주 친한 친구들하고 선생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4년 내내 하고 콩쿨 나가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 열정을 다 바쳤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힘들었어요. 그 넷은 내가 듣기에 그 넷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보, 아, 클라, 홀은, 바스는 너무 잘 어울려야 되시. 근데 저만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주인공밖에 안 되네요. 아 그러면 그런가요? 주인공인 좀 운명인 거죠. 그래서 어, 주인공인 운명, 그 주인공으로 고맙네요. 선생님 살고 그렇게 싶어 얘기해 줘서. 하는 연주자한테 딱 맞고 뭔가 어울려져서 나는 조화롭고 뭔가 누군가를 서포트하고 이런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음색을 오해했더라고요. 아, 오해. 예. 그러니까 플룻이 듣는 그게 우리가 음, 목관 악기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랑 저랑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클라리넷은 늘 높게 들려. 그런데 사실 그게 음정이 낮 그 얘기. 아니 선생님, 우리가 클라리넷을 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귀가 트레이닝이 안 된 거예요. 클라 음색에. 근데 그래서 오히려 낮춰보면 맞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오보랑도 그런 오해가 있고 바순이랑도 그런 오해가 있어요. 목관끼리. 그 어렸을 때 잘 못 느꼈던 건데 이제 음정을 저희는 평생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너무 미스테리예요. 그게 오히려 귀가 그 막 노력해서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상대로 넘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상대 음감으로? 이게 높은 건가? 이게 올려야 되는데 아니네. 오, 낮춰줘. 그럴 때 이럴 때 있어요. 있잖아요. 아, 저만 그런 그거, 거 아니죠? 예, 학생한테 막, 낮잖아. 근데 저기 기계에서 아, 기계가 진실을 알려주잖아요. 튜너가 그럴 때 있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냄새를 많이 맡았다가 많이 맡은 맞아요. 코가 후각을 잃는 것처럼 약간 그런 순간이 예, 대장금도 미각을 잃었는데 뭐 우리도 가끔 귀를 그렇죠. 못 듣게 자연스러운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네요. 열심히 레슨 해줬다는. 네. 플룻은 음정도 불안해요. 예, 음, 이 딱 물고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그 대신 귀만 잘 발달하면 맞출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 암부쇼가 너무 넓으니까 어, 노력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악기고 부지런하고 좀 이게 치밀한 성격이면 그 조금 이렇게 대범하고 이렇게 좀 세심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악의 악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악기를 해도 힘들지 그렇죠. 좀 않을까요? 어렵죠. 아니면은 그 진짜 용기 있어야 되는 그 금관 악기들은 아마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뻥뻥. 그 용기를 내야 돼. 그 뭐야
정말 소리 내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악기들 보면 뭐 음. 트럼펫이나 음. 호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날 용기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오케스트라의 성패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몇 번 안 근데 나오는데.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어. 그 호른이나 아니면 트럼펫이 정말 그 어려운 음, 하이를 내야 음, 되는데 음, 사실 그 이 배음을 통해서 내는 악기잖아요. 음, 물론 음, 음,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안 될 현악기 수도 있죠. 현악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 배음을 생각해서 약간 화를 쪼여서 하면은 옥타브 위에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음, 저희는 어쨌든 그 옥타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음. 근데 그 금관악기는 옥타브를 여기에 입술 감각으로 해야 되잖아요. 감각으로만. 예. 이 소리가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음, 이 음, 2,000명 앞에서 자신 있게 나를 믿고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음. 그런 악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뭔가 그 대범한 성격을 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죠. 근데 보통은 다 치밀하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수천 수만 번 연습해서 그 감각을 익힌 다음에 대범해야지. 그래도 소리 내기 직전에는 그냥 그쵸? 하이진대요. 그쵸. 그때는 이 알아서 하는 될까? 거죠. 될까? 될까? 음. 근데 이제 그 에라 되는 모르겠다. 약간 예.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 대단해요, 정말. 그래도 여튼 전체적인 우리가 보면 동료들끼리 보면 보기 드물게 대범한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굉장히 세심하고 네, 예의 바르고 낯가리고 그런 사람 훨씬 저는 많이 봤어요. 더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곡이 이제 초등학교 후반부터 플루티스트의 운명을 막 가르는 곡들이에요. 막 대학교 실기 콩쿨 시험까지 지금 나온 거죠. 대학교 실기시험 하기에는 조금 이거 아, 그래요? 미리 아, 미리 좀 더 끝나요. 나오네. 사실 어려운 곡이고 아름답게 부르려면 너무 너무 힘든데 그래서 끝까지 계속 공부하지만 초창기에 부는 그 왜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시점은 초등학교 고학년 그때 포레를 하나요? 포레 정도의 저희 때는 곡들? 중학교 때 했는데 요새는 포레가 예중 입시곡 아니다 예중 말고 예고 뭐 입시곡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요새 너무 플룻 레퍼토어 어렵게 낸다. 외국 선생님들이 하도 한국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레퍼토어 일부러 낮춘 거예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6학년이 다 해요. 대충 비올라는 그냥 하지기는 바이올린 곡을 하지만. 내버려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 그게 우리도 충격적인 그거를 한참 했어요. 애들이 미쳐가는 거죠, 진짜. 그러다가 외국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너무 나빠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스킬만 있는 거예요. 한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피드백을 선생님들이 받으니까 예중예고 곡들, 입시곡들부터 좀 낮추자.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포레 정도면 진짜 중학교 1, 2학년들이 향상곡으로 쓰고 끝나는 곡이에요. 사실은 물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근데 요새는 그 입시곡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예고에서. 음. 그 다음 곡도 좀 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 곡은 제가 이제 도플러라는 헝가리 작곡가의 곡을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가끔 얘기했듯이 한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음악을 K 뮤직 그래가지고 막 그 모든 그 문화와 막 이런 것들을 막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낭만 후기 낭만 그때쯤부터 뭐 후기도 아니야. 조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시풍의 음악들이 그 동유럽틱한 음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플룻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헝가리틱한 집시틱한 그 느낌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이 곡도 되게 많이 요새는 조금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헝가리풍의 곡들 많이 하는데 특히 도플러라는 이 작곡가는 형제가 다 플룻을 했어요. 아, 그쵸.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도플러 곡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그러면은 예, 예. 근데 프란츠 도플러가 더 곡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동생은 좋은 플루티스트였던 것 같고, 근데 둘이서 듀엣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는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은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의 이제 이걸 도플러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바르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약간 기점이 아, 되는 네, 깊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배우긴 했지만 뭐 한 고등학교 때쯤 배우긴 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그 집시 음악
특유의 그 자유로움이 좀 있잖아요. 있죠. 예, 카덴자스러운 그 판타지 같은 그런 것들이 또 방금 들었던 포레의 판타지랑은 또 둘 다 판타지거든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근데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음계도 다르고 느낌도 굉장히 아, 그렇죠. 다르고. 네. 그래서 연주자가 또 안드라스 아도리앙이라는 지금은 이제 뮌헨 대학을 끝으로 이제 은퇴하신 대가예요. 그래서 이분 사모님도 네, 플룻 문과 하시고. 그렇죠. 예. 네네네. 엄청 유명해요. 유럽에서는 사모님을 클래스 못 들어가서 지금이야 뭐 또 굉장히 슈퍼스타 교수들 많지만 이 사모님이 그 함부르크인가 하노버에서 교수하지 않았어요? 저 교수 부인의 아, 그건 잘 그런가요? 아, 모르겠어요. 예, 그냥 두 분이 그렇게 만났다는 얘기만 저는 들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한국 좋아하세요. 자주 오시고 이 아도리앙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헝가리 사람이거든요. 아도리앙이. 그래서 그 헝가리 음악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아카이브를 딱 만들고 싶어 해요. 지금도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악 플루트 협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도플러의 모든 곡을 다 레코딩한다든지 뭐 포프라든지 왜 그런 헝가리 잘 안 알려진 작곡가도 있잖아요. 모든 곡을 다 레코딩으로 남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진짜 모든 동네 국악이랑 이런 거를 다 자기가 채취해서 악보로 만들어서 악보로도 남기고 레코딩으로도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협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영원히 서포트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무슨 그 돌판에 포프인가? 하여튼 어떤 작곡가의 비석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연주자들도 우리나라 단체들도 몇 개 넣어주셨어요. 제가 아, 있는 정말요? 플룻 앙상블도 넣어주시고 그 연주를 열심히 한다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팬덤의 이름 쪽에 넣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헝가리 음악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고 헝가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예전부터 많이 하네요. 뭐 네, 바르톡부터 해서 맞아요. 그들이 내내 굉장히 약소국가였었잖아요. 사실은 유럽 안에서 좀 짓밟혔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좀 그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도 사실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좀 너무 미룰어지고 근데 있죠. 너무 예전에 제가 이런 거에 그 바르톡 제 논문이 바르톡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르톡을 보면서 한국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었더라고요. 어, 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이런 일을 하려면은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마 이 음. 선생님도 아마 네, 지원, 네, 독일이나 뭐 헝가리에서 헝가리에서 지원 지원을 받아요. 예, 예.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도 그 독일의 그 조금 숨어 있는 작곡가들 레코딩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레코딩들 어, 처음 보는 작곡가들 막 레코딩이 막 쭉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음. 극장에서 그 독일 작곡가 중에 아주 옛날 작곡가들의 오페라를 올린다든지 아, 아니면은 1년에 몇 회 이상 독일 현대 작곡가의 오페라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심포니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현대 음악 많이 하는 거예요. 아, 현대 음악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렇구나. 그 그래서 한국도 그런 움직임을 했더니 한국은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한민국 출신의 작곡가가 음, 있잖아요. 음, 이 사람의 작품을 좀 남기고 기록하고 싶어요. 음. 그럼 검증이 필요해요. 누구 검증을 받아요? 사상 검증.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근데 아, 그 아직까지? 그럼요. 근데 이 사상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상 검증의 기준이 4년, 5년마다 바뀌잖아요. 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당이 어디가 되느냐에 완전 달라지는 따라서, 거죠. 그래서 음악제 이름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아, 한국은 그렇지. 참 이걸 하기 어렵다. 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실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네, 순차적이지가 않아서 역사가 그래요. 그 안, 급박하게 네, 발전한 역사가 우리 안타까운 왜 굉장히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선 나로호, 누리호 막 그러잖아요. 엄청 헷갈리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로호 1, 나로호 2, 나로호 3 그 같은 사이즈의 비슷한 어떤 뭐랄까 역할을 가졌으면 그 나로라는 이름으로 쭉 가면 되고
누리도 하고 싶으면 이게 뭐 국민투표인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로와 누리가 NR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헷갈려도 아 누리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1, 2, 3, 4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1차는 누리 했다가 1차는 나로 했다. 2차는 누리 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도 너무 헷갈린대요. 뭐가 먼저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아 뭐 국민을 참여시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체계랑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노력하면 네, 맞아요. 예,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죠. 아마 이 아도리앙도 끝없이 싸우고 끝없이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낭비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거가 그러니까 좋은 많은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인데 사실은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일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되는 나중에 알게 된 일들이니까 그래서 외국도 그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싸우고, 예. 근데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으냐, 아니면 그냥 흔들리는 사람이 더 많으냐, 요런 차이인데 우리나라도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정책이 많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덜 싸우고 사이좋게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튼 그런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헝가리의 그런 문화, 그러니까 동유럽의 문화, 음악과 나아가서 러시안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까지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츠 도플러의 헝가리안 전원 환상곡 제가 가져왔습니다. 작품 번호 26이고요. 안드라스 아도리앙의 플류, 크리스티앙 이발디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츠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 작품 번호 26, 안드라스 아도리앙의 플룻, 크리스티앙 이발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헝가리 곡들이 다 그렇듯이 느린 앞부분 있고요. 2부 형식이잖아요. A, B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빠른 뒤쪽 그게 이제 집시풍의 음악의 이제 특징적인 건데 앞에서 이제 좀 한이 서리고 느린 노래들이 이제 집시가 먼저 노래 누군가가 선창하며 뭐 따라 부르고 막 이런 약간 지고이네르바이젠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끝없이 빙글빙글 도는 음악으로, 네, 빨라지는 음악으로, 네, 그런 것들이 어, 뭐 본인들은 사실 뭐 집시풍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헝가리 이 풍이지 집시라니 뭐 약간 이렇게 되긴 맞아요. 하는데 그래도 그 전반적인 느낌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일본 음악하고 중국 음악하고 우리는 구분하지만 외국인들은 어지간하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도레미솔라 이걸로 해가지고 다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헐리우드 영화에도 한국 사람이 기본으로 입고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죠. 그렇죠. 맞아요. 음, 참, 도플러의 이 곡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열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제 보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플룻 특집, 첫 번째 플룻 특집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도 찬란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룻 콘체르토를 안 들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요 중에도 가장 주요한 레퍼토리이고 모든 오디션과 시험과 그다음에 돈 벌 수 있는 모든 협연과 뭐 이런 거에 다 들어있는 네, 그런 곡이고 보통 초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죽을 배우는 때까지 해야 네, 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곡이에요. 인생의 성패를 쥐고 있잖아요. 이 곡이 선생님들도 그런 곡 있어요? 있죠. 어떤 그것만 곡들이요? 잘하면 그냥 저희는 맞아. 딱 두 개가 있는데 네. 그 사실 저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호프마이스터라는 콘체르토랑 어. 그리고 슈타미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 이것만 만약에 잘한다 하면은 뭐 오케스트라는 들어갈 수 있죠. 아. 이걸 정말 잘한다 하면은. 네. 근데 그게 참 오래 하면은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음. 상승 곡선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저희 악기가 또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오르락내리락 정말 하죠. 어렵죠. 어. 어 플룻 콘체르토가 저희가 3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프랑 하는 플루렌 하프 콘체르토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이제 하프가 워낙 태생이 고귀하시잖아요. 악기도 모셔야 되고 연주자도 모셔야 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물 마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떠다 드려야 되고 왠지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연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하피스트들한테는 조금 쉬운 곡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는 나머지 플룻 콘체르토에 비해서는 쉽거든요. 하프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거를 다 가져가 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는 좋아하는데 음 그들은 그닥 예. 또 좋은 레퍼토어 많으니까 그들도. 그리고 이제 1번, 2번이 플룻 독주를 위한 콘체르토고 그 C 메이저가 이제 하프가 들어 있는 콘체르토인데 그중에서도 이 플룻 콘체르토 2번은요. 오보에가 원래는 오보에 콘체르토를 아, 어렌지 원래 오리지널이 오보에 네, 저는 원래 콘체르토예요. 플룻이 오리지널이었다가 오보한테 바꿔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라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보가 먼저였고 오보가 C 메이저 도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레 이렇게 나가는. 아, 네, 그래서 근데 앞에가 그래서 오보답구나 하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했을까? 플루티스틱하지가 않거든요. 플룻이 모차르트 시대에는 아직 개발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서 불안정한 악기였는데 팔도를 스케일로 올린 다음에 트릴로 시작해서 스케일로 올린 다음에 그걸 레를 네 마디를 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룻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사실 그 시절의 플룻하고. 근데 보니까 이거는 오보였으면 정말 너무 숨 남는 장사죠. 우리는 그 네 마디 4, 4, 16, 16박자를 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뒤로 매듭씩 더 있거든요. 플룻이 한두 마디. 제일 짧죠 숨이. 그렇죠. 버리는 호흡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레만 저기 시계 타이머 켜놓고요. 50초 레 그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런 거 아, 연습해요. 그러면서 걸어요. 걷게 해요. 학생을. 그리고 이제 숨이 걸을 때마다 나가잖아요. 쓸데없이 쓰이는 호흡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50초를 뭐 이런 연습하고 빙글빙글 돌면서도 하고 뭐 인사하면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박자를 네 마디를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 듣자마자 첫 마디에 나오는 거라서 거기만 수만 번 연습하면 뒤는 뭐 네.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모차르트가 어렵긴 하지만 플룻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끝없이 저도 뭐 계속 배우고 중간에 뭐 선생님들하고 협연도 하고 오디션 보고 입시 보고 이걸로 뭐 이제 다 그랬던 곡입니다. 아까 우리 플룻 협연에는 아까 우리 연주자로 첫 번에 바하를 가지고 나왔던 에마뉴엘 바이오의 연주로 들을 건데요. 역시 이 사람만한 연주가 사실은 제가 어제 좀 그쵸.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 그 굉장히 여러 연주자들이 CD를 만들고 되게 많아요. 사실 모차르트 CD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레퍼토리 중에 모차르트 콘체르토가? CD로 CD화된 레퍼토리 중에 제일 많죠. 근데 템포, 스타일, 음색 뭐 이런 것들이 에마뉴엘 바이오가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그렇게 하고 싶은 연주자인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다 갖춘. 네. 부러운 연주자입니다. 게다가 베를리너 필하모니커 수석이었었기도 하지만 워낙에 사랑받는 수석이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약간 그래서 아바도가 또 그 필하모니커 들어가자마자 딱 내준 거예요, 같이.
이 스타를 뽑았으니까 오디션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퍼스트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1-2년 안에 아마 나온 CD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바도도 자기가 누구를 데리고 있는지 알았던 거죠. 인제. 예 그리고 그쵸.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은 인제 제네바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엠마뉴엘 빠유는 연주가 그래서 굉장히 요새 많고 좋은 연주들 동영상도 많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기가 기본적인 CD나 이런 것들을 다 끝냈거든요, 인제는. 그래서 멋진 동영상도 되게 많이 많아요. 뮤직비디오. 예. 그래서 막 CP바 같은 옷 입고 풀밭 걸어가고 막 이런 너무 거. 영화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네. 또 그거를 또 메이킹 필름도 또 따로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따로 만들고 뭐 자본의 힘이기도 하지만 능력이죠, 본인 능력. 얼마나 거기서 뽑아 먹으려고 그 프로덕션에서. 근데 뭐 뽑아지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너무 너무 잘하는. 너무 완벽한 사람인 것 그러고도 같아요. 예. 근데 그 파리 국립음악원 출신이거든요. 거기에 그 비디오들이 있어요. 지하실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 거기 안 다녔지만 제 음. 친구가 지하실에 그 연주자들 비디오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넣어 가지고 틀을 수 있게 그러면 에마뉴엘 바이오가 자기가 호흡 연습하는 뭐 그런 녹화 비디오 이런 것도 있다고. 아 네. 진짜요? 네. 괴물처럼 연습을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저렇게 못생겨져야 되나?'라고 생각했었대요 자기는. 예. 그 호흡을 하려면 저렇게 못생겨져야 하나. 그러니까 보면요. 동영상으로 연주하는 거 보면 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막 이렇게 숨 쉬어요 진짜 보면. 이 얼굴을 다 써 가지고 예 호흡하는 게. 근데 그 정도로 호흡을 해야 이런 소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카인데 기름 꽉 찼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궁금하네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거를 들으시면서 인제 플룻 특집 클래식 한 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차르트에서 끝나 가지고 예 우리 좀 예. 뒤에 그 참. 심포니에서 나오는 그 플루트의 어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고 고마워요 싶고. 선생님. 제가 할 말 많겠네요. 오늘 선생님 네. 제가 너무 말 많이 했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다음번에 선생님 차례 또. 우리 서로서로 우리 라디오니까. 네. 자, 이제 클래식 한 잔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한 잔은 진행의 비올리스트 이명진과 저 플루티스트 심재영 그리고 녹음 및 녹화 그다음에 편집에 클래식 미디어 랩의 조건행이 만들어 나갑니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